네, 어둡게 렌더를 하고 있었고요. 이게 옛날 스케치예요. 옛날에 어떤 프로젝트에서 이제 스케치했던 건데, 제가 좋아하는 초벌의 어떤 드로잉은 색을 좀 써서 이런 식으로, 예, 그 색으로 실루엣을 바로 깔끔하게 그리는 이런 상태를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초벌이어도 얘가 갖고 있는 외곽적인 거, 그다음에 얘가 갖고 있는 실루엣적인 거, 예, 실루엣, 외곽의 쉐입, 예, 실루엣 안에 다 포함돼요. 외곽의 쉐입, 그다음에 포즈에서 느껴지는 개성, 그다음에 비율, 인체면 인체 비율, 그다음에 컬러 배분까지 밑색 간단하게 넣어서 컬러 배분까지 미리 좀 결정 지으면서 그리는 걸 선호하고, 요 상태에서 이제 바꾸면서 그려요. 예, 요 상태에서 컬러를 바꾸거나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뭐 모양을 바꿔보고 뭐 색 배분을 이런 식으로 바꿔보고, 그러니까 이게 초벌 아이디어에서 미리 최대한 좀 상상했던 이미지를, 예, 체크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려야지, 나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겠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여기도 뭐 이런 느낌이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건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건지, 이 실루엣을 분명하게 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정을 짓는 게 결국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규정을 지어서 어떻게 생긴 거야? 어떻게 생긴 거야? 라고, 규정을 지어서 넘겨주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러프하게 맞춰 놓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당연한 게 이게 처음에는 어려워요. 처음에는 당연히 어렵고 좀 훈련을 반복하고 경험을 계속 쌓아서 이렇게 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아침에 오늘부터 이렇게 해야지 보다는 경험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이렇게 그릴 수 있게 되는 그런 개념에 가깝다. 그리고 약간 노력한다, 이런 느낌에 가까워. 노력한다, 이렇게 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런 게 잘 돼 있는 예시들 있죠. 이렇게 실루엣 깔끔하고, 그 형태 분명하게 그 초벌 잡는 예시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거라고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러니까 최상위권 작가들 보면 다 저렇게 그리고 있어요. 당연하게도. 그래서 저게 그래서 올바른 길인 거예요. 소통을 특히 하면서 하는 작업으로는 올바른 길이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실루엣적인 포인트 어떻게 쓰는지, 실루엣적인 포인트가 어떻고 얘가 사각형인지 어디서 각이 꺾이는지, 결국 이 실루엣의 어떤 면을 설계하는 게 디자이너가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뒤에 안 한다는 거야. 뒤에 안 하고 처음에, 왜냐면 이게 얘한테서 가장 핵심적인 이미지니까. 그다 요거를 다듬고, 요거 각지 어디서 좁아졌다가 어디서 넓어지고 간격은 어느 정도고, 이걸 흐리멍텅하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규정하는 거. 그 다음에 포인트, 얘가 다른 애랑 차이가 나는 심볼릭한 부분, 심벌라이징 하는 부분. 얘는 요 부채 모양, 얘는 뭐 털이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약간 로마식, 얘는 뿔처럼 두 개, 얘는 뭐 빛이나 광원의 느낌으로, 스타의 느낌으로 돼 있고, 무기들도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쉐입이 다르고, 무기가 다르고, 얘는 박스고, 얘는 약간 유선이 들어가 있고, 여기 어깨에 이런 유선이 들어가니까 여기도 약간 물방울, 약간 뒤집어진 물방울 느낌이죠. 약간 반대로 여기도 공통적으로 쉐입이 쓰이고, 이 러프만 봐도 잘 돼 있는 그림들 보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정리정돈이 굉장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러프에서 초벌해서 스케치해서 계획이란 걸 안 세우고 붓질부터 들어가거나 덩어리부터 들어가니까 그림이 망하고 디자인이 뒤에 좋은 디자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잘하는 디자이너들은 초벌해서 그 계획을 다 세우는 거예요. 초벌 디자인에서 스케치 선으로. 여기는 핵심이 뭐고 심벌이 뭐고 쭉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바닥을 만들고, 나머지는 그냥 붓질이에요. 나머지는 붓질이에요. 사진 자료를 뭐 갖다 붙이거나 뭐 아니면 그냥 엉덩이로 그냥 눌러 앉아가지고, 잘 나올 때까지 하거나, 요즘으로 치면 AI를 한번 거쳐와서 AI 렌더샷을 뽑아서 AI 렌더샷에서 뜯어서 붙이거나, 참고해서 모작하듯이 렌더를 하거나 손으로 렌더를 하던가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생의 부분하고 디자인의 부분을 분리를 꼭 하시고, 데생은 뒤에 그냥 노가다 부분이고, 그 부분을 그래서 이제는 AI가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디자인 영역에서는 설계를 분명히 하셔라. 설계를 분명히 하셔라. 그 다음에 뭐
디아블로 4 이런 애들 보면 초벌 스케치에서 여기 러프들 있나? 러프가 아니죠. 러프라고 대강 그리는 거 없습니다. 이게 러프인 거예요. 이게 초안인 거예요. 이게 초안이야. 이미 하나하나가 완성오나 레벨로 그려져 있어. 그러니까 테크닉적으로 채색하는 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쉽게 그리는 거고, 이 초벌에서 설명을 얘는 이런 타입이고요. 이런 구조적인 특징이 있고요. 얘는 여기 이런 특징이 있고요. 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개 중에 고르세요. 여기는 실루엣적인 포인트를 여기다 줘봤어요. 이런 식으로. 다 계획이 있어요. 요 밑에 러프 보시면 실루엣으로 먼저 이 실루엣 1, 2, 3에다가 포인트가 서로 다르게 A, B, C, C안이 포인트가 서로 다르게 여기는 안쪽에다가 바깥쪽으로 빠지고 안쪽에 굵직해지는 어떤 실루엣적인 포인트. 얘는 무난한 쉐입인데 여기 실 쪽에다가 포인트. 얘는 여기를 펼쳐주고 여기 끝단에다가 장치를 주는 포인트를 배치를 한 다음에 그걸 살려서 정리까지. 그렇다. 그래서 저 얘기는 그렇다. 그래서 초벌을 그래서 스케치를 강조하고 드로잉을 강조하는 겁니다. 결국 뒷단으로 이제 채색하는 거 열심히 하시는 거는 렌더 스킬 익히는 건데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물론 렌더 스킬 익히는 건데 렌더만 할 줄 알고 계획을 하나도 못 세우는 작가가 되시면 포폴에서 다 보여요. 자, 그래서 뭐 예시로 이런 초벌들을 저는 했었고, 요거 잠깐 손대고 저거 옆에 있던 다른 애를 또 한번 진행해 볼게요. 얘는 그래서 좀 어둡게 누른 애기 때문에 오늘 또 브러쉬 살짝 이렇게 장난을 쳐봤는데 실사하실 때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컬러를 어두운 데를 채도 높게 가져가셔라. 어두운 데를 채도 높게. 실사 반실사 뭐 꼭 실사 반실사 차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실사에서는 일단은 빛으로 써요. 그러니까 빛으로 쓴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옆에서 뭐 그린 빛이 오면 그린을 묻힐 거고 앞에서 빨간 빛이 오면 빨간색으로 묻힐 거란 말이에요. 밝은 부분이 어떻게 된다? 빛의 색으로 밝아진다는 얘기예요. 밝은 부분이 빛의 색으로 밝아져요. 그러면 얘가 원래 갖고 있던 색이 파랑이야. 의미가 없어요. 밝을 때 레드로 가고 녹색으로 가니까. 그럼 얘가 갖고 있는 원래 색이 뭐야는 이 어두운 색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 외부에 빛이 침범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오히려 고유한 때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사풍에서 뭔가 개조를 좀 건드리고 싶거나 하면 이쪽으로 가서 어두운 쪽에서 좀 센 색을 써주고 밝은 쪽에는 빛의 색인 거예요. 빛의 색. 그럼 제가 만약에 여기서 그냥 회색이나 흰색을 쓴다. 여기 이렇게 요런데 얘 재질은 이렇게 회색이나 흰색을 써야지 하면 얘가 회색빛 환경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빛이 화이트로 오면 이렇게, 빛이 옐로우로 오면 옐로우로. 물론 이거 재질에 따라서 빛이 과하게 안 묻는 재질도 있을 테니까 요거는 상황을 봐서 지금은 옐로우를 살짝 그린을 살짝 묻혀줄게요. 여기서 이제 반사광 컬러 쓰는 거를 그러니까 화면에 색은 많이 쓰는 게 좋을까요? 적게 쓰는 게 좋을까요? 개조는 풍부하게 쪼갤 수 있어요. 이게 화풍마다 다르긴 합니다. 화풍마다 다르고 뭐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개조를 많이 쪼개고 여기 사이에서 색을 많이 쓰는 그림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그림에 대한 설계는 정말 많은 스타일이 나올 수 있어요. 대비를 강조해가지고 흑과 검으로 하는 그림도 있을 수 있고, 여기 밝은 쪽의 개조에다가 굉장히 풍부한 색을 쓰는 그림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녹색, 빨간색 이런 걸로 나 무지개 색 써야지. 여기서 색깔 많이 쓰는 거 예뻐. 난 그게 좋아. 하면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근데 전체 밸런스를 맞출 수만 있으면 뭐 이게 방법이 틀린 건 없어요. 밸런스를 결국 맞춰서 퀄리티를 내줄 수 있느냐 문제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그때그때 이제 좀 선택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작가의 선택이 있었어요. 작가가 자기 좀 성향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색은 이렇게 뭐 65,000개 디지털 채색이 이게 여기 FF0000 있잖아요. FF 이게 16진수거든요. 16진수예요. 그러니까 0부터 9까지 들어가서 10자리하고 A, B, C, D, E, F까지 해서 10자리 더하기 F까지 해서 16자리 16진수란 말이에요. 컴퓨터니까. 예. 8비트, 4비트, 2비트에서 16진수 숫자가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16진수. 2에 5자리인가 6자리인가 16진수면. 그러니까 그 비트 수 때문에 16진수가 들어간다면 그럼 16 곱하기 16 곱하기 16 곱하기 16 곱하기 16 곱하기 16 16이 6개인가 16이 6개 그래서 이게 65,500개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색이 디지털 색 기본이 65,000개가 나오는데 65,000개 중에 여기에다가 무슨 색을 쓸까는 내가 고르는 거잖아요. 얘를 무슨 색으로 표현하겠어? 이 색으로 할까? 이 색으로 할까? 이 색으로 할까? 여기서 뭐 1만 높이고 내리고 하는 게 그게 우리가 눈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65,000가지 중에 뭔가 색을 고른다는 거는 그러니까 65,000개의 색을 다 부어버리면 그거는 말이 잡탕이잖아요. 예, 이 색이 다 들어가고 무지개 어둡고 밝고 하는 그 팔레트지 그거는 색을 고르는 게 아니까 색은 고르는 거다. 65,000개 중에 정확하게 뭘로 얘를 규정하겠어. 얘를 정확하게 65,000개 중에 이걸로 할지, 이걸로 할지, 이걸로 할지, 이걸로 할지, 이걸로 할지 이렇게 골라주는 개념에 가까워. 골라준. 맞는 선택을 초이스해주는 느낌. 뭐가 맞는지 이 지금 상황에서 얘는 뭐다라고 나는 얘를 이 색으로 규정하겠어라고 딱 골라주는 느낌에 가까워요. 골랐더니 좀 밝은데 좀 채도도 좀 낮추고 조금 더 어둡게 하고 싶어. 이렇게 골라주는 거야. 예. 골라주고 바꾸면 돼. 골라주고 바꾸면 되는데 얘가 얘로 바뀌잖아요. 바뀌었잖아요. 얘가 얘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됐어요. 그죠? 얘가 됐어. 색은 결국 한 자리에 한 컬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자리가 좀 정해져 있어요. 이 화면에 자리가 좀 정해져 있고 그 자리에 어떤 색을 골라 넣느냐에 가까운 느낌이야. 이거를 맞는 색을 골라 넣어야 돼요. 예, 맞는 색 골라 넣는 건데 고른다라는 개념 왜 고른다라고 하냐면 내가 고르는 거야. 내가 고른 거야. 꼭 맞다 틀리다도 있겠지만 내가 고르는 사람이니까 좀 취향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어. 더 파랗게 해도 상관없고 더 빨갛게 해도 상관없고 더 밝게 해도 되고 더 어둡게 해도 되고 근데 밝을 거면 밝은 색을 고르는 순간 어두운 색이 없어지는 거야. 이 위치에 이 색은 그게 이제 내가 선택을 하는 부분에 개념이 들어가니까 색이 가장 작가의 취향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딱 넣어야 될 때 적당한 걸 넣는 게 중요한 게 되는 게 색이란 요소고 색은 그래서 골라서 넣는 거고 내 성향이나 작가성 같은 것도 넣어질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채를 통해서 거쳐서 딱 이 색으로 여기를 쓰겠습니다. 밝은 부분 이 색 쓰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내가 골라서 들어간다. 내가 그림에 좀 따뜻한 느낌 주고 싶어요? 하면 따뜻한 색 조금 고르고 차가운 느낌 주고 싶어요? 하면 차가운 색을 살려주는 어떤 배색 같은 걸 골라주고 가을 느낌을 내고 싶어요? 하면 가을 느낌의 컬러 갈색 부분에서 어둡고 밝고 하는 걸 골라주시는 거예요. 이 그림이 좀 나는 가을 느낌이 좋아. 내 그림에 뭔가 가을 느낌이 좋아. 웜톤으로 어두운 부분 웜톤으로 깔아주면서 가는 여기서 시작을 할 수도 있고 그리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피아 톤으로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자꾸 세피아 톤으로 바르고 있네. 그럼 그림이 레드 톤이 돼서 웜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고르는 항목이라면 여기 색을 고르는 항목 전까지의 덩어리는 좀 수학 문제 풀듯이 좀 풀어줘야 돼요. 빛이 여기서 여기서 오니까 무조건 여기가 제일 밝아야 돼요. 그 다음이 여기가 제일 밝고 순차적으로 어두워져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가 어두워져야 돼요. 내가 재질을 어떤 걸 설정해 줬냐에 따라서 하이라이트가 번질 수도 있고 아주 좁고 강한 하이라이트가 생길 수도 있어. 설계한 재질에 맞는 하이라이트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덩어리랑 재질까지는 어느 정도는 맞고 틀리다가 있어. 네. 처음에 설계한 거에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는 느낌으로. 네. 처음에 설계대로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처음에 의도되려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수학적으로 계산으로 그리셔야 돼. 계산으로 그려야 되고, 그래서 얘는 원화적으로는 그냥 여기 그냥 습관적으로 여기 중앙에서 살짝 옆이나 좀 이렇게 어떤 한 위치에서 훈련을 하시는 게 하면 돼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한 위치 특정 포지션에서 라이트 줬을 때의 형상에 대해서 완전히 외울 때까지 훈련을 반복한다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완전히 그걸 외워서 그리고 그 포지션에서 라이팅을 주면 이 포지션에서 라이트를 주면 구체에서는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고 원통에서는 이렇게 생기고 모래시계에서는 여기 하이라이트가 생기고 이쪽으로 그림자가 생기고 얘에 의한 그림자가 이런 식으로 생기고 캐스트 섀도우가 생기고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여기가 밝고 여기 약간 반구니까 하이라이트가 여기 이렇게 맺혀야 돼요. 근데 여기는 그림자로 들어가고 여기는 밝고.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제 원화적으로 여러분들이 속도를 높이고 컬을 높이는 거는 라이트를 다양하게 써라 보다는 특정 하나의 라이트를 완전히 마스터해라에 좀 가까워요. 물론 다른 것도 좀 연습을 하면서 연습을 또 안 하면 이게 이해가 안 깊어지기 때문에 다른 라이트도 좀 연습은 되겠지만 도움은 되는데 결국 얘네들은 좀 보조적인 장치고 특정 하나의 첫 번째 라이트에서는 완전 마스터가 되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잘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의 라이트만 마스터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완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인정을 받아요. 그죠? 완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인정을 받고. 그래서 얘는 정면에 가까운 살짝 오른쪽에서 정면에 가까운 라이트고 하이라이트가 여기 이렇게 맺히죠. 가슴 위에 생기고 어깨 쪽에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맺혀서 얘 이 쉐입이 이렇게 있으면 하이라이트가 제가 여기 딱 생긴다라고 살짝 위에서 내려온다라고 규정을 하고 들어가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질은 여기는 예를 들면 천 재질이니까 하이라이트를 안 쓰려고 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여기 제가 밝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죠? 하이라이트가 있는 재질이면 여기다가 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라인을 그어가지고 하이라이트를 막 이렇게 아니면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펴서 바를 수 있겠죠. 일부러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얘는 일부러 그렇게 안 하고 좀 어두운 환경에 빛이 되게 쪼여지는 느낌을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그래서 금속이라고 막 이렇게 안 하고 일부러 좀 요런 걸 한번 해보고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약간 점으로 생긴 하이라이트를 좀 활용해서 점점이 생기는 느낌을 좀 활용해서 그리고 있고요. 얘는 그래서 좀 요런 배분을 조금 더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얘 배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질 컬러에 의한 그래서 얘가 지금 아까 제가 요렇게 어두운 색 요렇게 돼 있고 빛이 화이트니까 빛이 여기 화이트예요. 빛이 화이트. 그럼 중간계죠. 중간계죠. 화이트로 문질러 주면 돼. 빛의 색이다. 빛은 빛의 색이다. 얘가 같은 건데 여기처럼 녹색빛이 왔어. 녹색빛이 닿아서 맺혔으면 이렇게. 녹색빛이 굉장히 세면 녹색으로 다 가요. 재질이랑 상관없이. 녹색빛을 엄청 가까이서 센 전구로 하면 당연히 녹색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제 재질에 따라서 조금만 빛이 와도 확 밝아진 애가 있고 어두워가지고 웬만큼 가깝지 않으면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애가 있지. 요게 이제 재질 차이인 거고, 녹색빛은 녹색으로 보여야 됩니다. 광량이 많으면. 빛의 색깔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파란색인데, 재질이랑 컬러 때문에 녹빛이 와도 뭐 이 재질 때문에 특히 쿨톤이면, 웜톤을 흡수하거나 안 보여줄 수 있어요. 웜톤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붉은 빛이에요, 붉어요. 그래서 이렇게 밝아져. 이러면 촌스러운 색깔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남색이랑 컬러 자체는 재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대부분 빨간 빛을 얘는 흡수를 해버려요. 빨간 빛을 흡수해버리고 자기가 남색이기 때문에 남색 주변에 있는 색으로 좀 흡수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빨간 빛이 와도 실제로 우리가 이런 빛의 광량이 좀 적당하게 왔을 때는 빨간 빛을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런 빨간 쪽에 조금 가까운 회색 정도로 빨간 빛을 이렇게 표현해요. 얘도 조금 더 갈까요? 이 정도. 빨간 빛을 빨간 빛으로 되는 게 아니라 빨간 빛이 왔는데 회색으로 빛나. 왜냐하면 얘가 빨간색 그 스펙트럼을 흡수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러니까 빛이 부족하면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빛이 부족하면 광량이 부족하면. 근데 이것도 이제 광량이 부족할 때 이거 전구를 가까이 대고 더 센 전구로 바꾸게 되면 빨갛게 보여요. 어느 특정 이상 거리를 조금만 벗어나면 이제 그냥 이렇게 빨간색이 없어진다의 개념에 가깝지, 아주 가까이서 센 빛을 박아 넣으면 빨갛게 빛납니다. 빛의 힘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얘가 흡수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거 그릴 때 만약에 붉은 빛을 일부러 막 붉게 이렇게 해서 할 때 아니면 그런 웜톤을 가급적 안 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좀 칠을 하면서 이제 그래서 얘는 어두운 색이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쪽으로 가서 제가 어두운 색을 골라서 바를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여기서 색을 골라서 발라서 이렇게 풀어줘야지. 이제 머리털 때문에 한면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푸른색으로 빚어줄 거고, 빛 받는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화이트이기 때문에 제일 빛 받는 부분 화이트로 놔두고 화이트로 이렇게 문질러서 점점 요 화이트의 느낌으로 밝은 부분이 밝게 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재질을 제가 좀 이렇게 빛이 조금 쪼이는 느낌으로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 요 중간 개조. 그러면 이제 여기 밝은 부분이 여기죠. 밝은 부분이 여기에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다가 무사를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보여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 보이는 구간이에요. 70%가 안 보이는 구간이고 30% 이하, 지금 그림에서 이렇게 어두운 그림에서는 30% 이하가 보이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색 장난이나 재질 뭐 이렇게 표면의 어떤 디테일 묘사가 이 구간에서는 해도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해도 안 보여요. 그럼 하면 여기밖에 할 데가 없어.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뭔가 내가 색을 섞어 쓰거나 뭐 재질적인 터치를 뭐 더하거나 하면 여기서 뭐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제가 보시면 이런데 여기 막 브러쉬로 뭐 이런 약간 뭐 그 브러쉬 같은 거 바꿔가지고 뭐 흉터를 내도 여기다 흉터를 내야 돼. 밝은 쪽에 보이는 쪽에 흉터도 내주고 뭐 기스도 내주고 약간 색깔 섞어볼까? 여기 약간 기스 난 것처럼 뭐 색깔 섞어볼까 하면 여기서 해줘야 돼.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안 하고 제가 어두운데 가야지 해서 여기서 이렇게 묘사 열심히 하면 안 보여. 결론은 안 보여. 여기다가 제가 막 여기 막 내가 색깔 섞어서 막 보여줘야지, 다양한 색깔 풍성한 색깔 보여줘야지 안 보여. 그걸 볼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 눈이 진짜 좋은 사람들 보겠지. 눈이 진짜 안 안구의 힘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 레벨 볼 수 있어. 근데 못 보자. 보통은 여기 보이는 거 여기에. 그래서 여기 이런 데다가 제가 뭐 이렇게 색깔도 좀 섞어 쓰고 막그 기스 같은 것도 내보고 약간 이런 걸 하고 있어. 여기다가 이런 거 터치 좀 남겨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그래서 여기 하이라이트 주변에서 한다. 그래서 하이라이트 갖고 이렇게 쪼개면서 표현하는 거. 어두운 그림에서는 다시 말하지만 이 그림에서 이 얘기예요. 그림에서의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려 나가고 있고, 지금 얘 그리려고 브러쉬를 조금 하나 건드려 봤어요.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정리를 9월에 제가 좀 계획하고 있는 게 원래 이제 이게 계속 미뤄지는 건데 예, 약간 SF 좀 그려놨던 아이디어들이랑 그 렌더라도 조금 새로 해가지고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하고 있고 사이즈 얼마지? 아 사이즈가 작구나. 이게 브러쉬에 약간 옵션을 넣었더니 듀얼 브러쉬를 했더니 브러쉬 사이즈가 작을 때 그어지지가 않네. 아이고. 이렇게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좀 이런 색으로 이제 규정해서 그리고 있고 이제 얘는 이제 약간 회색 약간 뭐 먹색이죠. 먹색 차콜이나 먹색이에요. 밝은 부분 이 정도고 어두운 부분 한 이 정도. 근데 얘가 이제 내가 이제 얘가 조금 막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이런 데가 굉장히 구석지잖아요. 이런 그림은 여기는 제가 봤을 때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조건 블랙으로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 블랙으로 가주면 여기 라이트를 내가 안 넣으면 여기가 블랙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럼 여기 이제 형태가 설명이 잘 안 된단 말이야. 여기를 밝게 할까 이런 거 조금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게 맞을 것 같아 일단은. 원래 빛이 이렇게 부족한 환경에서는 안부는 똑같이 블랙으로 가져야 됩니다. 빛이 모자라면 어떤 재질이어도 원래 화이트여도 그죠? 원래 이런 색이에요 여기서 이 화면에서 원래 이런 색이에요. 빛이 모자라면 블랙으로 가야지. 블랙으로 가야지. 예. 밝은 부분 밝고 빛이 충분하면 얘도 밝아지겠죠, 그죠? 빛이 충분한 환경이면 얘가 이렇게 될 거고 빛이 부족하면 얘도 까만색으로 돼요. 빛이 부족하면 블랙인 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 겨드랑이라던가 틈새는 블랙으로 가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거 이제 반사광을 제가 뭐 그린으로 썼는데 이 그린은 사실 나중에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거는 없어질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거는 제가 여기 포인트 컬러 같은 걸로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쓰잖아요. 포인트 컬러로 이런 거 쓰면 가급적이면 그 포인트 컬러 그대로 바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대로라기보다는 색을 조금 쓸데없이 안 늘리려고 해요. 일단은 색을 늘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색을 늘리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그 보통 이제 색이 늘어나면 좀 망할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냥 막 무지성으로 색을 늘리기보다는 좀 화면에 얘 배색에 썼던 색 같은 걸 좀 활용을 해가지고 무지성으로 좀 색이 늘은 거를 조금 피하죠. 이런 거 그냥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 디자인 막힐 때는 아까 이제 옛날 스케치에서 디테일 한번 보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디테일 아이디어 이렇게 뭐 참고하고 내가 쪼개다가 이제 모양이 조금 뭐 더 후져질 수도 있으니까 다듬었는데 더 아이디어가 더 별로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좀 방지하면서 하려고 요 스케치 옆에 놔두고
이것도 부드러우면 지금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덩어리 잡아주겠죠, 그죠? 예, 부드러운 느낌 낼 거면. 근데 이거를 이렇게 부드러운 덩어리가 아니라 제가 조금 뭐 더 조금 쪼아주고 싶다. 예, 근데 여기다가 막 색깔도 살짝 섞어 쓰고, 이런 뭐 아까 노랑도 한번 섞어 쓰고 빨강도 섞어 쓴 다음에 하이라이트 라인 쪼아서 요 정도의 조금 더 좁게 맺힌 하이라이트로 표현하고 싶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드러운 느낌은 얘한테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아,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브러쉬가 이제 약간 이렇게 텍스처를 이렇게 하나 발라 놓았거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작아지면 좀 이렇게 표현이 좀 잘 안 돼. 예, 그래서 작을 때는 아예 이런 펜 브러쉬, 펜 브러쉬로 마감을, 펜 브러쉬로 아예 이렇게 묘사를 찢는 느낌으로. 예. 근데 이게 좀 요거보다 더 좋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요거는 브러쉬 고민. 요거는 뭐 아까 이 느낌이 아닌데 이런 그런 브러쉬 고민. 요거보다 조금 더 면에 가깝게 나와야 줘야 되는데 이런 걸 갖고 쉐입 다이나믹스를 많이 쓰고 이게 정리정돈이 좀 빨라야 되거든요. 예, 약간 정리정돈 브러쉬를 지금 조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는. 예. 정리정돈 하는데 이게 쓸데없는 잔터치 이럴 때 여기서 줄이는 게 결국은 효율성 극대화하는 거라서 약간 여기서 좀 줄여야 되는데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요거는 조금 더 제가 브러쉬나 이런 거 조금 개발되면 올리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아까는 이걸 좀 테스트 해봤고, 이런데 면 쪼갤 때 이렇게 그냥 끝단에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어렵게 하기보다는 선을 활용해서 그냥 딱딱 찍어버리는 느낌으로 딱 찍어버리고. 네. 근데 이 선브러쉬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이 이렇게 남다는 게 문제예요. 저렇게 안 남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컷아웃을 요즘 계속 좀 여러분들한테 계속 보여드리고 이렇게 그려야 된다,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제 그림에서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좀 들어가주면 그림 정리가 되게 좀 좋아져요. 여기 이제 면 정리할 때도 똑같아요. 여기를 까만 선으로 이렇게 긋고 막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요 안에도 어둡고 밝고가 있으니까 요 안에 면을 그냥 더 어두운데 이렇게 포켓으로 붙듯이 요 안에 면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되거든요. 그걸 붓질로 툭툭 쳐서 할 수도 있고 뭐 라쏘로 한 다음에 뭐 붓질로 해도 되고 뭐 포켓으로 해도 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이면 되는 거예요. 브러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제가 좀 설명하려고 더 개조를 풀었는데 더 개조가 좁게
그다음에 이런데 면 이런 거 그릴 때는 그냥 가급적이면 손으로 이렇게 그리면서 아유 틀렸다 또 고쳐서 그려야지 이런 시간을 줄이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디지털로 하실 때는 이런 거 이렇게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 시간을 줄이시는 쪽으로 이런 걸 이렇게 활용해 가지고 좀 덧대서 다시 그리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활용해서 이렇게 붙이거나 얘를 갖고 뭐 다시 그리거나 아니면 얘를 갖고 와가지고 형태 잡아놓고 안에 영역을 선택해서 다듬어 주거나 그러니까 방법을 이런 데서 시간을 좀 단축해 줘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부드럽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 그리면서 또 생각했는데 그 순수하게 재질 연습이랑 이런 묘사를 좀 사실은 더 잘하고 싶어요 하면 얘를 그리고 앉아 있기보다는 제가 여기다 올려놨나? 재질 참고 금속 스터디 특수 이런 거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묘사를 잘하고 싶다? 이걸 갖고 연습하시는 게 더 좋아요. 이걸 갖고 충분히 연습하시고 여기 보면 난이도 높은 애들 요런 거 모작 해보시고 요런 애들 또 모작을 해보시고 어두울 땐 재질 표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작을 해보시고 들어오시는 게 더 나아요. 여기서 막 사실은 아무리 붙잡고 있다고 그림이 늘지는 않아요. 이거 붙잡고 있다고 그림이 느는 건 아니고 저런 걸 사실 스터디하고 오시면 됩니다. 이거 여기서도 똑같아요. 금속이라는 거를 뭐 이렇게 하이라이트 제가 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도 잡을 수 있는 거고. 근데 너무 번들하니까 이렇게 줄여서 더 어둡게 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오늘은 조금 컨셉이 이렇게 하는 느낌을 좀 해보고 있다. 더 찢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더 영역 좁게. 그러면 여기 다 안 그려줘도 여기 하이라이트만 이렇게 그어놔도 이 링이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여기 있는 색을 제가 여기다 바르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색으로 여기 들어가야겠다. 그냥 여기를 이렇게 복사를 이렇게 해줘요. 컨트롤 시프트 C 하면 이렇게 복사가 되거든요. 얘를 이렇게 갖고 와서 그냥 붙여주는 느낌으로. 특정 영역에 컬러 칠했던 거 그대로 갖고 오고 싶다. 이런 식으로.
좀 디자인적으로 조금 갖다 댈 거 없나? 잠깐만. 요런 거, 다 그린 게 아니라서. 놔두고, 정리하고. 얘도 지금 여기 없는 영역인데 제가 얘를 그리려고 하잖아요. 이 재질로. 그럼 얘에서 어두운 컬러 있죠. 더 어두운 이쪽. 얘가 이걸로 채워져야 돼요. 블랙이 아니라. 이걸로 채워지고, 어두운 청색. 요 색으로. 얘의 어두운 색은 이 색으로. 얘의 어두운 색은 요 색으로. 얘의 하이라이트는 이 색으로. 근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갖고 와서 그리려니까 좀 번거로워. 번거롭고 틀릴 것 같아. 이거 복사해서 컨트롤 시프트 C 해서 복사해서 갖고 와서 붙여넣기. 그러면 저 컬러가 그대로 와서 붙으니까. 그 다음에 위에보다는 어두워야지. 어두워야지. 좀 어둡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실루엣은 이렇게 보이는데, 아이고 커브. 아유, 커브. 이렇게 보면 이제 어두울 땐 잘 안 보였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외곽선이 뚜렷하게 보이죠. 약간 이렇게 잘 안 보이면 이렇게 약간 커브 밝게 해서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껐다 켰다 해주면서. 그리고 저번에 알려드린 것처럼 이거 컬러 고를 때 여기서 올 레이어를 샘플로 하시면 여기서 지금 보이는 회색으로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 요 색으로 돼요. 요 색. 요 색이 지금 요 색이 화면에 보이는 색은 요 색이란 말이에요. 요 화면에 이렇게 밝게 나오니까 요 색이에요. 얼마예요? 8888D예요. 8888D. 16진수의 8이니까 거의 절반이란 느낌. 퍼센테이지로 55%네요. 16진수의 절반이면 7인가 봐요, 원래. 요거보다 조금 요게 지금 눈에 보이는 그 회색의 밝기란 말이에요. 컵으로 올려서 봤을 때. 근데 이거를 제가 올 레이어 말고 커렌트 레이어 앤 빌로우 이런 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제가 커브 레이어 아래에서 선택을 하면 이렇게 원래 예색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원래도 이 색인가? 커렌트 레이어로 해야 되나? 지금 보이는 것보다 훨씬 어둡게 걸린다. 왜 여기서 이동을 안 하지? 얘가 왜 이동을 안 하는지 그건 버그 같네 그냥. 예. 지금 제가 여기 같은 지점 찝었는데 아까 8888이 6161로 됐고 55%가 39% 됐잖아요. 그러니까 15%만큼 빠진 값으로 찍히잖아요. 이게 지금 이 커브 켜기 전이란 얘기거든요. 이렇게 볼 때 요게 38에 5656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이게 이 컬러가 맞고 그죠? 커브로 올려서 보기 전 레이어의 컬러가 찍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래서 커브를 올려서 보실 때 이거를 올 레이어로 기본 올 레이어로 돼 있는 걸로 선택해서 그리시면 어떻게 돼? 밝은 색깔이 골라져서 밝게 그려지니까 자꾸 그림 밝아진다고. 왜 밝아지지? 내가 커브로 올려서 보고 있으니까. 근데 눈으로는 커브로 올려서 보면서, 붓질은 약간 밑에 레이어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가 커렌트 앤 빌로우로 하시면, 지금 내가 클릭한 레이어, 아래 레이어들의 컬러를 얘가 골라서, 이렇게, 나 이 색으로 할래? 이렇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활용하셔라, 이거는. 활용하셔라. 그 다음에 이거, 자, 이런데.
저의 좀 아직 조금 저기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이런 거예요. 이제 이런 안부에서 이렇게 세 개의 서로 다른 면이 닿잖아요. 얘는 아까 그런 청 이색으로 어두워지면 돼요. 예, 이색으로 어둡게 해야지라고 제가 규정을 해놓은 건데 이색으로 하면 돼요. 헷갈리면 이색으로 정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 헷갈리면 이색으로 정리하면 예, 정리하기로 했어라고 제가 규정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면은 예, 그림이 어두우니까 이렇게 커브 켠 상태로 설명할게요. 그래서 청 영역은 이걸로 정리를 해주면 돼. 이렇게 여기 이쪽으로 와서 여기 끝단이 이렇게 좀 더 날카롭게 이렇게 돼야겠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이렇게 정리해주고 여기 갑바 부분이 이렇게 보면 더 잘 보이죠. 여기 채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식으로 얘 색깔 이용해서 덩어리감 만져줄 수가 있습니다. 중간 계조로 정리해주고 요 파란색 이용해서 여기 면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끝단 여기까지는 얘의 파란색이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여기 이제 재질이 다르다 이러면 여기는 얘가 밝은 색이 이렇게 예, 보여줄 거다 이러면 보여줘야죠. 보여줄 거다 하면 보여주고 여기도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해줘야 되고 요 파란색이 요런데 조금 더 묻어야 돼요. 얘 재질이 너무 같은 느낌 나니까 얘 조금 더 파랗게. 요거 되게 유용합니다. 여기 코렌티안 빌로우로 스포이드 쓰는 거 굉장히 이거 또 이런 거 다 강의하면서 좀 알아낸 거예요. 원래 제가 알고 있던 게 아니라서 이런 거 몰랐는데 강의하다가 이거 뭐지? 하고 만져보다가 좋은데 내가 써야지 이렇게 되는 느낌으로 여기도 뭐 하이라이트 좀 좁게 이렇게 하고 자 이런데 이제 좀 색 규정하기가 좀 어려워 아직. 그래서 여기는 똑같이 노랑에서 이렇게 가져야 되나? 근데 이렇게 채도가 또 높아지면 안 돼. 얘는 재질 자체가 그렇게 높은 재질이 아니어가지고 이 정도로 해볼게요. 너무 밝은데? 제가 아직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 각 면에 어두운 면이 이렇게 겹쳐져 있을 때 색깔로 어떻게 배분할까? 아직 좀 만족스러운 게 없어. 요거 여기서 좀 아직 좀 막히는 기분이에요. 밝은 부분 묘사가 막히진 않는데 그래서 루안지아 같은 작가는 이런 면을 되게 지금 제가 컵으로 올린 것처럼 완전 밝게 하고 그려버린단 말이에요. 아예. 그게 이제 밝게 그냥 그려버리는 게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처리를 하는 노하우죠. 노하우라서. 그것도 대표적인 한 방법입니다. 여기 지금 너무 밝아졌다. 너무 밝아졌으니까 다시 선명하게 하고 풀어주고, 선명하게 하고 풀어주고.
이거는 얘는 좀 덩어리감 설명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쨍하게 그리면 안 되고 더 부드럽게 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드럽다는 게 그러니까 면을 부드럽게 친다라는 느낌보다는 선명하게 하려고 억지로 막 표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에 가까워요. 조금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해 이게 제일 난이도가 높아요. 그림적으로 부드럽게 그리기가 제일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닉적인 난이도 높다라고 하면 또 이제 또 꼭 높진 않을 수 있는데 꼭 높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좀 선명한 게 기술적으로 요구하는 요구치가 제일 낮아요. 기술적으로는 그러니까 테크닉적으로.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그 그림의 본질적인 표현이나 설명 이런 걸로 가면 그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명하게 할까를 규정하는 게 사실은 거의 전부일 때가 많거든요. 그거를 영역을 고르거나 뭔가 이렇게 설계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할 때가 많아서 그러니까 그 잘하는 사람 거 작업을 보면 비로소 깨닫죠. 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매번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 차이가 그 선명함을 만들어내는 어떤 차이예요. 그리고 이런 거 이제 관련해서 이제 드로잉 관련해서는 늘 얘기하지만 그 사실 많이 그리시면 사실 자연스럽게 잘 그리게 되는 거라서 소품 드로잉으로 제가 요즘 과제 드리고 하는데 그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은 그거 많이 하면 그림 다 많이 늘어요. 소품 드로잉을 좀 약간 나는 캐릭터 배우러 왔는데 왜 자꾸 이런 거 시키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다가 이제 그림 느리게 느는 거예요. 소품 결국은 사람 몸 그리고 나서 나머지 다 이런 소품이에요. 예. 다 이제 그 컨셉 디자인은 소품이 뭐 90이죠 뭐. 인물은 그냥 인물답게 그리면 되는 거라서 여기 이제 이런데 흐릿한데 뭔가 약간 좀 멋있는 뭔가로 좀 정리해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블랙으로 어두워지면 안 되고 자기색으로. 여기 이제 붓질한 거 보이죠?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형태 잡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밝게 해도 형태가 잡혀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거 다 그냥 이 브러쉬로 한 거예요. 그냥 펜 브러쉬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밝게 올리고 똑같이 지금은 이 브러쉬로 하고 있어. 그다음에 디자인 쪼개야 되는 디자인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살짝 봐주고.
여기서 좀 색깔 서로 다른 느낌 낼 때 안부에 좀 색깔이 안 섞여야 됩니다. 안 섞여. 여기 파란색이랑 이 뭐 실버인지 뭔지 모를 저 재질이 그 좀 구분돼서 보이려면 안부 쪽에서 이 약간 제가 회화적인 터치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파란색을 이렇게 섞어 쓸 때가 있는데 이런 터치가 있으면 안 돼요. 이런 터치가 저 양감을 좀 해쳐요. 양감을 해치는 터치다 이런 거는. 만약에 했으면 다시 좀 빼줘야 돼. 이런 거 사실 흑백으로 음영 넣는 거랑 별 다를 게 없어요. 예, 흑백으로 음영 넣는 거랑 별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가끔 저 3D 석상 같은 거 흑백으로 그려라 라고 하는 거 훈련하신 게 다 그대로 좀 적용이 되는 느낌이에요. 이런 거는. 거기서 제가 끝까지 그려보라고 하잖아요. 예. 거기서 보고도 끝까지 못 그리는데 어떻게 상상해서 덩어리를 끝까지 그리겠어요. 예. 이 부분 지금은 이 디자인을 그냥 이제 좀 그대로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나중에 얘는 이제 디자인은 좀 많이 갈아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게 나중으로 미루고 막 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이런 옛날 그림들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그냥 적당하게 그냥 빨리빨리 그리고 좀, 예, 좀 쳐야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예. 얘는 그래서 위에서 빛이 오지만 좀 그림 속의 빛이 좀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약간 균등하게 좀 와서 좀 붙는 느낌으로 끝단에만 이렇게 오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 이렇게 점으로 좀 작게 작게 찍고 있는데 약간 요런 재질감을 좀 생각하고 한번 그려보고 있는 거예요.
얘는 여기까지. 그래서 너무 어두워서 아마 원본을 조금만 밝게 할 거고, 이 정도, 이 정도 해놓고, 결과물은 한 이 정도 톤이 아닐까 싶네요. 이것도 너무 밝다. 요거보다 더 작게. 이 정도. 네, 디자인이나 체형이 밋밋한 거는 어느 정도 그리고 나서 한번 크게 좀 수술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요 정도만.